He's coming. Some call him Apocalypse. 마블에서 내놓은 악당들 중 최강자들을 몇 명 뽑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나오는 몇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사실 나중에 다룰 타노스라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가장 강한 악당과 비교하면 아마 덜 강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지구상에서는 거의 최강의 존재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최강의 존재와 그를 돕는 4명의 기사와 싸워야 되는 엑스맨의 이야기가 곧 개봉될 엑스맨 아포칼립스인데, 보시기 전에 아포칼립스가 누군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포칼립스는 엔사바 누르라는 본명을 갖고 있고, 아포칼립스의 의미는 세계의 파멸, 세상의 종말,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아포칼립스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약 5,000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5,000살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포칼립스의 능력 때문에 사실상 노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세월만 5,0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애초에 아포칼립스의 등장 설정을 몇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포칼립스가 깨어난 것으로 했는데, 원작의 아포칼립스는 몇천 년의 시간 동안 포홀스맨의 구성원도 바꿔가면서 존재해온 악당입니다. 또 아포칼립스는 최초의 돌연변이기도 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돌연변이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많이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버려지고 돌연변이의 창조자들인 셀레스티얼이라는 외계인들의 우주선으로부터 돌연변이가 되는 힘의 원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원작이고 영화에서 셀레스티얼 등을 언급하기에는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힘이라거나 이집트의 특별한 주술 덕분에 생겼다는 등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얼마나 세냐는 건데, 현재 엑스맨 세계관에서 영화의 비중을 갖고 출연한 인물들 중에는 아포칼립스보다 강한 인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작을 따라가자면 나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한 히어로들 중에 한 명인 헐크나 토르와의 전투에서도 모두 승리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힘, 내구력, 초감각이 뛰어나고 이것 또한 본인의 의지로 더 강해지는 게 가능합니다. 육체 변이와 조작도 가능하기도 한데, 미스틱은 타인으로 변하는 수준인데 아포칼립스는 신체 일부를 무기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치유 능력도 있는데 본인과 타인을 모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인의 기사들이 다쳤을 때도 고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날 수 있고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염력 등을 통해서 생각으로 많은 것을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다른 돌연변이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능력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엑스맨이 상대조차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의 페널티를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포칼립스와 함께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바로 포 호스맨, 즉 성서를 본따서 만든 전쟁, 기근, 역병, 죽음의 기사들입니다. 영화에서는 성적 매력의 대표로 사일록, 군사의 의미로 아크엔젤, 젊음의 의미로 스톰, 정치의 의미로 매그니토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 4명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원작을 참조하자면 사일록은 텔레파시, 텔레포트, 정신조정, 닌자 무술, 염력, 현실 조작 저항력 등 주로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사이킥 카타나나 사이킥 나이프인데, 예고편에서 사이킥 나이프의 모습은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엔젤은 예전에 엑스맨에서 날개를 펴는 장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 당시의 장면을 보시면 날개가 말 그대로 털과 가죽과 뼈로 이루어진 날개지만 아포칼립스에서는 울버린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아다만티움으로 만들어진 날개입니다. 영화의 관건은 아크엔젤이 어떻게 아다만티움 날개를 아포칼립스에게서 어떤 계기로 받게 되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훗날 엑스맨의 리더로 활동하는 스톰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1983년이 배경인 만큼 어린 시절에 잘못된 사상을 주입받아서 혹은 아포칼립스에게 세뇌되어서 포스맨에 들어간 것 같다고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톰은 원작에서 블랙팬서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그니토는 금속 재질로 이뤄진 물질들은 모두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엑스맨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거의 무적이라고 봐도 될 법한 능력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피에 있는 철분까지 이용해서 사람을 조작하거나 3톤이 넘는 잠수함을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매그니토 역시 영화에서의 관건은 왜 아포칼립스의 편으로 돌아섰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영화가 나와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살짝 넣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조금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뼈인이었습니다. 구독하고 가세요 여러분.